텃밭 꽃밭에 온 것을 환영해. 시간이 지날수록 모자 쓴 해바라기는 더 많이 땅을 뚫고 올라왔다. 지구 저 밖에서 지구를 들어올리며 푸른 미소를 지어주는 이 센스는 어디서 배웠을까?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바라기 앞에 서서 미세하게 땅의 흔들림을 관망하고 있었다. 지구가 흔들리고 있었다. 걸음기 하나 없는 생땅, 호민날이 잘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흙을 뚫고 푸른 텃밭 꽃밭의 일원이 되고자 고개를 내밀었다. 이렇게 지구에 왔으니 나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 매일 물을 주고 매일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 해바라기와 첫 인사를 길게 나누는 동안 다른 씨앗들도 조금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수레국화가 싹을 틔웠고 금화구가 올랐다. 금화규도 반갑고 앞으로 수도 없이 고개를 내밀며 악수하자고 달려들 새싹들을 맞이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새날이 밝았고 오늘은 어떤 꽃이 싹을 틔우며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넬까. 빈 밭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황량한 텃밭에 과연 꽃들이 알록달록 피어나고 푸릇푸릇한 이파리들이 그늘 한 점 없이 내리꽂히는 직사광선의 차단막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언제쯤 이 빈 밭은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 매일 밭에 나가면서 나는 허리 숙여 인사했다. 간밤에 별일 없이 잘 있었느냐고. 캄캄한 밤이 지났고 새 날이 밝아왔는데 어찌 기침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코를 땅에 들이박으며 더 깊은 절을 했다. 수도 없이 많은 씨앗을 뿌렸고 수도 없이 여러 날 동안 물을 뿌리며 무언가 기척이 있기를 기다렸다. 내가 파종을 잘못했나? 너무 깊이 묻었나? 아니면 너무 얕게 묻어서 내비둘기가 씨앗을 다 먹어버렸나? 하긴 텃밭 꽃밭을 방문하는 맷비둘기는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내가 있어도 틀밭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쪼아먹는다. 가까이 다가가서 영상을 찍어도 모를 만큼 땅속에 들어있는 무언가를 캐먹기에 바쁘다. 내 꽃씨를 맷비둘기가 다 먹으면 꽃밭은 빈밭이 되고 맷비둘기 뱃속에서 야생화가 마구마구 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늘을 나는 야생화를 탄생이라도 시켜주겠다는 것일까? 맷비둘기의 맛집으로 소문나면 내 꽃밭은 하늘을 둥둥 떠다닐 수도 있겠다. 비둘기 그거 다 먹지 마. 비둘기 그거 다 먹지 마. 꽃씨들이 캄캄한 지구 밖에서 생사를 가르고 있는 동안 나는 꽃들의 안식처를 만들었다. 시멘트 벽돌 사 나르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용기를 냈다. 트럭을 가지고 있는 지인께 부탁하고 100장을 샀다. 벽돌 100장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반해야 하고 텃밭에 그 100장을 다 내려야 하는 부분이 내가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유다. 인터넷으로 구입을 할 때도 주의사항이 용달을 써서 배달 가더라도 벽돌을 내릴 때 힘센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써있다. 감사하게도 그 지인은 벽돌 구입부터 밭에 벽돌을 내리는 것까지 도와주고 갔다. 그 다음은 모두 내가 할 일들이다. 어떤 용도로 써야 할지 모를 빈 땅에 벽돌로 틀밭을 만들었다. 밭 끝에서 벽돌을 쌓아놓은 곳까지 100번을 왕복해서 들어 날랐다. 한 장씩 들어 나르니 제법 할만해서 2장을 들어봤다. 어깨도 무겁고 힘도 들어서 다시 한 장씩 날랐다. 2장을 들면 노동이 되고 한 장씩 들고 나르면 운동이 되는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했다. 그래서 텃밭 꽃밭은 잔디에지 틀밭이 8개, 벽돌 틀밭이 2개가 되었다. 이웃밭과 경계가 없어서 경계 속으로 벽돌을 놓았다. 비가 오거나 다른 작물이 허락 없이 넘나들기도 했고 선을 분명히 해두고 벽돌이 빈 구멍에는 해바라기를 심어볼까 해서다.
틀밭을 아직 2개 정도는 더 만들어야 하는데 벽돌이 떨어졌다. 그리고 마늘밭을 전 주인이 수확을 해가고 나서야 다시 틀밭을 만들 수 있으니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 내가 물을 주고 빈 밭을 들여다보고 틀밭을 만드는 동안 지인들이 다녀갔다.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찾아온 지인들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보고 한 번에 찾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 주변의 다른 밭에서는 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었고 그래서 단번에 눈에 띄인다고 했다. 허허벌판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고 나는 환청인가 싶었다. 이 넓은 땅 한 귀퉁이에 서 있는 나를 누가 알아보고 이름을 부를까 하고 뒤를 돌아보니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지인들이 찾아왔다. 첫 방문자는 상추가 나란히 자라고 있는 것을 보더니 한 줄에 5포기만 남기고 모두 널찍널찍하게 벌려서 심으라고 했다. 그래야 많이 따 먹을 수도 있지만 상추가 잘 자란다고 했다. 지인을 보내고 바로 모종을 했다. 20일 적합무가 파릇파릇하게 싹이 났다. 빈 밭이 적적해서 빨리 자랄 수 있는 채소를 심어봤는데 정말로 싹이 빨리 났다. 푸릇푸릇한 이 느낌. 겨우 2개의 떡잎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황무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에서 적합무 레시피로 어떤 요리를 해야 할지 머릿속에 메모를 해두었다. 또다시 하루가 지나고 또 물을 주었다. 그런데 밤새 지구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해바라기 씨앗이 빼꼼 머리를 들어 올렸다. 해바라기와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쳤다. 어머나 반가워. 야 진짜 고맙다. 아직은 해바라기 손이 나오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까딱하다간 이 여린 해바라기의 손을 덥석 잡고 마구 흔들어댈 뻔했다. 해바라기는 푸른 떡잎 2쪽을 캄캄한 지구 밖에서 단단한 흙을 들어올리고 나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 떡잎 2장 위에 얹힌 모자가 더 멋있다. 어쩌면 내 꽃밭에 온 해바라기는 상당한 멋쟁이임에 틀림없다. 밭 여기저기 나와 있는 들깨도 작년 수확기 때 마구 뛰어다니던 콩도 모자 쓴 것을 못 봤는데 해바라기는 삐딱하게 모자를 쓰고 첫 인사를 건넸다. 텃밭 꽃밭에 온 것을 환영해. 시간이 지날수록 모자 쓴 해바라기는 더 많이 땅을 뚫고 올라왔다. 지구 저 밖에서 지구를 들어올리며 푸른 미소를 지어주는 이 센스는 어디서 배웠을까?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바라기 앞에 서서 미세하게 땅의 흔들림을 관망하고 있었다. 지구가 흔들리고 있었다. 걸음기 하나 없는 생땅, 호민날이 잘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흙을 뚫고 푸른 텃밭 꽃밭의 일원이 되고자 고개를 내밀었다. 이렇게 지구에 왔으니 나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 매일 물을 주고 매일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 해바라기와 첫 인사를 길게 나누는 동안 다른 씨앗들도 조금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수레국화가 싹을 틔웠고 금화구가 올라왔다. 금화규도 반갑고 앞으로 수도 없이 고개를 내밀며 악수하자고 달려들 새싹들을 맞이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새날이 밝았고 오늘은 어떤 꽃이 싹을 틔우며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넬까.